사람들마다 표상책에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드러낼 때 선호하는 세 가지 표상체계가 있어. 하나는 시각, 네. 하나는 청각, 하나는 신체 감각. 또 내부 언어까지 하면 네 가지지.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시각을 선호하는 표상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청각을 선호하는 표상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체 감각을 선호하는 표상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내부 언어를 선호하는 표상체계를 갖고 있다. 이걸 아는 건 왜 중요한가?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맞춰줄 수 있다. 맞추는 목적은 뭐다? 이끌기다. 그리고 이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한 거야?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성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고객이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지, 청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지, 신체 감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안다면 자동차를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왜냐면 사람들이 선호 표상 체계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 자, 고객이 왔는데 고객이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어. 그럼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 고객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차에. 모양, 디자인, 색상. 남들이 이 차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내가 이 차를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멋지게 봐줄 것인가? 그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영업사원은 뭘 이야기해 줘야 돼? 이 차의 디자인이 얼마나 우수한지, 또 이 차의 컬러는 어떻게 특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 되는 건지, 이 차를 먼저 구매했던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뭘 해주는 거야?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 확 꽂혀버리지. 시각 선호 표상체를 갖고 있었어. 근데 만약 그 고객이 시각이 아니고 청각 선호 표상체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소리. 어떤 차에 무슨 소리가 있을까? 엔진 소리. 이 차는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조용합니다. 하긴 요즘 전기차는 막 소리가 없지만 또 차에 오디오. 이 오디오 차에서 오디오를 틀면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내 피부에 이 솜털이 반응할 정도로 섬세한 오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에 꽂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모든 물건의 그 모든 기능, 모든 디자인을 다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호하는 한 가지가 딱 꽂히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청각 선호 표상체계를 갖고 있는 그 고객에게는 청각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맞춰줘야 돼. 그럼 신체 감각 선호 표상체계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시승을 해봐야 돼. 바로 그거지. 시승을 해봐야 되지. 그리고 이 차의 시트 쿠션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차는 특수 안마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장거리 운전을 해도 졸음이 오지 않는다라든지, 또 요철 부위, 비포장도로를 갔을 때 차에 이런 어떤 안정감, 정숙성 이런 것들이 어떻는지를 설명해 준다면 그거 하나로 그냥 이거야 계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차 메이커들이 얼마나 많아. 또 차종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차 중에 이 차를 선택을 하게끔 만들려면 결국 고객이 어떤 선호표상 체계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하나는 내부 언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단 세 가지만 이해를 먼저 하자고.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시각인지 청각인지 신체 감각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지. 물론 다른 파악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그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무 세분화시켜 버리면 오히려 어수선해져, 산만해져.
자, 시각 선호 표상 체계는 주로 어떤 말을 쓸까?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 사람 내가 봤는데 보인다, 본다, 분명한 내 견해에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시각선호 표상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다 이 말이야. 그럼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시각을 쓰는지 청각을 쓰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청각은 어떤 표현을 할까? 내가 듣기에는. 그렇지. 내가 듣기에는 들리는, 네. 듣는, 뭐 소리, 소음, 조용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각 선호 표상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 신체 감각 선호 표상 체계는 그럼 어떤 단어를 주로 쓸까? 내가 느낌. 느꼈을 때. 그렇지. 네. 내 느낌에는, 내가 파악하기에는 뭔가 그 부분이 좀 예민한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신체 감각 선호 표상 체계지. 자, 이렇게 보자고. 어떤 사람이 해운대 백사장을 갔어. 해운대 백사장 가봤지. 자, 백사장 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선호 표상 체계를 쓰는 거는 단방에 알 수 있지. 자, 잘 들어봐. 내가 해운대를 갔는데 해운대 백사장에 와,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뭐 줄 잡아 이래 봐도 대충 봐도 30만 명은 넘게 보여. 앞에 파라솔이 쫙 펼쳐져 있고 바닷가에는 뭐 이게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때 내가 썼던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떤 게 지금 딱 감이 잡혀? 시각 청각 중에 뭐를 썼어 내가? 사람들이 많다, 파라솔이 어떻다, 유람선이 어떻다. 시각. 전부 시각을 썼잖아.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많이 쓴다면 이 사람은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주로 시각적인 단어, 시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시각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로 가지고 자꾸 설명하면 화낸다고. 말 짧게 하고 데이터 자료를 가져와. 그 시청각 자료를 주든지 뭔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걸 아는 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운대 백사장 갔는데 다시 또 보자고. 야, 해운대 백사장에 갔는데 와 그래 시끄럽노 사람들이. 뭐 호루라기 소리에 무슨 폭죽 소리에 과음 소리에 파도 소리.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었지 전부 다? 소리. 청각. 청각을 쓰고 있었구나. 근데 백사장 가니까 백사장이 와 너무 더워. 특히 내가 맨발로 들어갔는데 발이 화상 입을 뻔했잖아.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쫓아 뛰어가가지고 숨이 허걱거리면서 말이야. 물에 첨벙 뛰어다녔는데 와 바닷물이 시원하니 너무 좋았어. 금방 뭐 썼지? 신체. 바로 그거야. 신체 감각을 쓴 거야.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내번호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빼놓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 할까? 복합적으로 섞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섞어서 다 쓰고 있어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다. 그걸 내가 만약에 파악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고 그 사람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선호 표상 체계다. 자, 그러면 책을 읽을 때도 한번 보자고. 네. 작가가 글을 쭉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작가가 어떤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작가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사람은 시각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만약 이 사람이 내 느낌에는, 내 정서적인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느낌, 내 감각에는 이렇게 한다면 이는 신체 감각적인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 거다. 자, 선호 표상 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됐는가? 네. 자, 여기까지 알고 이제 보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시각과 청각, 신체 감각, 내부 언어 이 네 가지 유형을 하나씩 시각형은 어떤 유형을 가진 사람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자, 시각 선호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좀 깔끔한 걸 좋아해. 눈에 보이는 거, 정리정돈된 걸 좋아해. 그림이나 네. 또 사람들 관계에서는 외모를 관심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해. 시각적인 표상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이 있다. 당연하지. 시각 선호 표상체계니까. 네. 문서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시각적, 시청각적 자료를 선호한다.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뭐 들이밀어주라 이 말이야. 그걸 선호한다. 네. 이왕이면 다 훔치 마. 들어봤어? 네. 이왕이면 다 훔치 마. 보이는 게 화려한 게 좋다 이 말이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속담 있잖아. 네. 그건 뭐야? 시각적인 이야기잖아.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각 선호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직업에 주로 어울릴까? 연예인? 조금 그런 사람들 보여지는 거에 중요한 직업. 그렇지.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 디자이너? 뭐 그래픽, 뭐 방송 연예 네. 이런 쪽에 어떤 재능이 있단 말이지. 이게 재능하고도 연관이 되네. 그렇죠. 건축 쪽에도 상당히 있는 사람들은 재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건축 또는 인테리어, 네. 그다음에 뭐 조경, 이런 쪽에도 시각 선호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직업을 그쪽으로 선택한다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야. 다음 이제 청각을 보자고. 네. 청각은 혼자서 독백을 잘해. 그다음에 소리나 음악에 아주 민감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좀 수다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수다스러운 사람들. 또 그런 말 하잖아. 귀가 얇다. 네. 이 말에 좀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는 친구 보고 우리 귀가 얇다 하지. 소음을 싫어해. 그리고 아까와는 시각과는 반대로 뭐를 좋아할까? 말로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문서나 막 이런 거 복잡한 거 자료 내밀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봐. 이렇게 이제 언어적인 걸로 좋아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음악, 뭐 연기, 작곡 이런 쪽이 좀 어울리지 않으나? 근데 잠깐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뭐 이런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떤 뭐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건 이게 특별히 유난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섞여 있어. 네. 복합적이야. 시각적인 게 더 강하냐 안 강하냐 차이지 네. 어느 한 가지만 쓰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특별히 그걸 좀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유형이구나 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 뭐냐면 다음에 할 신체 감각 선호표성 체계는 원래 신체 감각 선호표성 체계가 아닌데 운동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겼다 이 말이야. 그러한 어떤 패턴이 만들어져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참고사항이지 네. 이게 100% 맹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걸 우리가 활용했을 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도움이 된다. 신체 감각 선호 표상 체계를 보죠. 네. 신체. 뭘 좋아할까 이 사람들은? 몸으로 직접 이렇게. 그렇지. 그걸 우리가 접촉 또는 스킨십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도 악수를 한다든지 어깨를 뭐 친다든지 또 포옹을 한다든지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먼저 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직감,
영감이 발달돼 있고 흔히 이런 사람을 보고 뭐가 좋다? 촉이 좋다 또는 감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정서적 또는 어떤 느낌 이런 게 일반 사람보다 좀 더 강하고 대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이 말이야. 근데 오래 안 가 또. 맞아.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고 그래서 좀 다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이런 사람들은 운동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 기능이 뛰어나면서 이런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적용을 잘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움직임을 좋아해. 정적인 것보다 뭔가 움직이는 거. 한 곳에 있으면 좀 깝깝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에 어울릴까? 스포츠 당연히 어울리겠지. 운동선수, 스포츠 또 뭐 몸으로 하는 액션 이런 거, 액션 뭐 연기나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거고, 댄스, 약간 예체능 쪽, 그런 쪽도 맞고, 사업, 네. 또 모험, 뭐 도전적인 거, 실험적인 거 네. 이런 쪽에 재능이 있겠지. 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감이 조금 잡힌다. 이 내부 언어적인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색, 사고,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잘 안 보려고 그러지. 똑똑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절차와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좋아한다기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계열, 위치 이런 걸 또 많이 따지고 언어에 민감하고 아까 청각 선호표상 체계와 마찬가지로 독백을 잘하고 근데 좀 우유부단한 편이야. 우유부단하면서도 또 성실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그러니까 실수가 당연히 적다 이 말이야. 주도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많이 검증을 거치니까 안에서. 정서적으로는 조금 둔감하다. 피곤하네. 벌써 피곤하지.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주로 이제 나홀로 취미. 네. 예. 어떤 직업에 이런 또 재능이 또 어울릴까? 판사. 그렇지. 뭐,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거. 판사, 그 다음에 철학, 재무, 뭐 기획하는 거, 그다음에 모임에서 총무하는 건 주로 이런 사람들. 숫자 다루는 사람. 그럼 아주 재능이 있겠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호표상 체계를 알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이걸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 네.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완 훈련이나 뭘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이 청각 선호표상 체계냐 시각 선호표상 체계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도 이제 몇 번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잖아. 끄집어낼 때 이 사람이 시각을 많이 쓰는가 청각을 많이 쓰는가 파악이 되는 거야. 거기에 맞춰주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결국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다 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시각 선호표상 체계만 많이 쓰는 사람은 청각도 계속 쓰는 훈련을 해보는 거야. 청각을 많이 쓴 사람은 뭐? 시각을 쓰는 훈련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표상 체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면 나의 전체성이 더 유연해지고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다.